크립토 이슈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다양한 법적인 이슈를 하고 논의해 볼 저희 진현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단계 코인에 관련된 민영사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 지금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하루와 델리오 사태에 대해서 먼저 조금 번외적인 질문을 먼저 하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태를 두고 청산을 해야 되나 유지를 해야 되냐 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일단 네네.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좀 먼저 듣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루 인베스트먼트와 이제 델리오죠. 이제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밝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두 회사가 이제 회생으로 가는지 아니면 파산으로 가는지 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회사가 회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파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인 회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의 일시적인 어떤 자금난이 오거나 아니면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채무가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이 채무가 훨씬 더 많아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게 바로 그 FTX에서는 이제 회생 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이제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이제 회생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고 나중에 뭐 추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제 회생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은 회생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신뢰를 이미 너무 많이 잃었고 추가적인 투자 유치도 어렵기 때문에 아예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파산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가 지금 일시적으로 채무를 이제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 아니면 10년, 약 10년 정도에서 나누어 가지고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생 절차인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이제 하루 인베스트먼트나 델리오의 자산을 바로 그냥 청산을 해서 이제 원본 채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일부라도.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정도 일부라도 바로 분배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제 파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생이 좋을 수도 있고 파산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신뢰도가 많이 하락된 상태고 이제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거 어차피 번외 질문이니까 근데 반반씩 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짬짬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파생하는 사람도 있고 회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이제 판단이 네. 되기 때문에 네, 단체법적인 성격이 강해서 네, 이제 네. 회생 절차로 진행이 되면 회생 절차로 쭉 진행이 되는 거고,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파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모두가 이제 파산 절차에 돌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투자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급한 자금적 여력이나 이런 분들은 파산 처리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 좀 그나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봐서 오를 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회생 절차로 가는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무법인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하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아마도 조만간 이제 네네. 재판부에서 회생 절차로 돌입을 개시를 할지, 회생 절차로 개시되게 되면은 이제 관리인이 선정이 돼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이제 10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좀 천천히 이제 변제를 해 나가면서 이제 회사 자체는 또 사업을 계속 유지되는 형태로 갈 것이고, 만약에 법원에서
이 사업들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마도 파산 절차로 돌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표님께서도 지금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진행하는 내용이라 먼저 좀 그 다른 번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또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다단계 코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코인이라는 수단만 바뀌었지 네네. 기존에서 사용되는 이제 다단계 마케팅하고 동일합니다. 아하. 기존 산업에서 착안한 마케팅 중에서 가장 코인 업계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가 다단계 방식의 마케팅입니다. 이제 다단계 마케팅은 이제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계의 많은 레벨의 회사 및 판매원들이 껴있게 되고 이들이 거래에 참여를 해서 직접 유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러한 판매원들은 본인의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회원들이 소비자에게 사업 기회를 소개를 하고 그들을 이제 자신의 후원 판매원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 판매원이 자신의 밑에 또 다른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고 등록을 시키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이제 회사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계산을 해서 이제 이들에게 보너스로 지급을 하기도 하고, 사업자들은 이렇게 보너스를 소득으로 해서 이제 회사 전체의 사업을 유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참 대표님 준비하신 그림이 너무 쉽게 지금 딱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코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인 다단계 판매로 예를 들자면 예. A라는 코인 재단에서 판매하는 코인을 네네. B라는 사람이 만약에 구입을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서 C라는 사람에게 추천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C라는 사람이 코인을 구매하려면 A 재단의 회원이 되어서 직접 A 재단과 거래를 하고, 그러면 A는 B에게 코인 판매 이익이 발생을 하게 추천인 되죠. 같은 제도를 하는 거야. 누구를 그쵸. 알아서 했냐. 맞습니다. 이게 또 레퍼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아하. 발생하는 수익을 그 추천을 해준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수익 분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부를 이제 수당의 형태로 소개비 형태로 이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이제 그건 받는다는 뭐 설명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돈 내고 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 뭐 원화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네. 이렇게 자, 되면은 예. 이제 모집 방식에는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 바이너리, 642, 1122 등 다양한 보상 플랜들이 존재합니다. 회사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인의 하부에 회원들을 계속 추가를 해서 본인의 수익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업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보통 세 개의 숫자가 좀 존재를 합니다. 세 개의 숫자가. 맞습니다. 네네. 이제 회원 구매가라는 것이 있고, BV, 그다음에 PV, 네네. 포인트 밸류, 그다음에 비즈니스 밸류라는 네네. 이런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회원 구매가는 당연히 이제 회원들이 물건이나 코인을 사게 되는 그 단가를 네네.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포인트 밸류는 수당이 계산되는 점수, 그 기반이 되는 점수, 그리고 비즈니스 밸류라고 하는 BV는 다음 직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직급 포인트라고도 허허. 합니다. 그러면 이제 PV 그리고 BV가 얼마나 쌓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마진율도 다르고, 그 다음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직급 수당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 판매 수당, 후원 수당, 직급 수당 형태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보너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다단계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상 시스템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체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하부 조직을 많이 가질수록 내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걸 똑같이 이제 코인, 그 다단계 판매처럼 코인을 많이 받는다는 거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더 상황이에요.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본인이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어허.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설명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회사나 이제 재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허위 과장 광고로 어허. 해서 그렇게 해야 본인 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계속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만약 이렇게 되는데 다단계 마케팅 코인에 대한 규제는 어떤 상황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다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고 다단계 그렇죠. 사업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요. 이제 방문 판매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고 이와 같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 예. 마지막 세 번째로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수익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 거래 실적이나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에 관련해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이거를 바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단계 판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를 다단계 판매업자라고 하고 이런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판매원으로 가입을 하는 자를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단계 판매업이 모두 불법은 아니고 다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정식 네네. 등록업체로서 인정을 받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그리고 자본금 5억 원 이상 네네.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그리고 후원 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서류가 있어야 되고 재고 관리, 후원 수당 지급 등 판매 방법 서류 등을 이제 모두 제출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단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방판이나 이런 거 보면 다단계 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코인을 다단계로 판매한다는 게 이건 자체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현재 코인을 이제 다단계 판매로 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없고 어허. 다만 기존에 있는 방문 판매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코인 다단계 판매에서 과연 방문 판매법이 적용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조금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수단이 뭐 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서 코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지 이 방문 판매법에서 정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한다고 하면은 방문 판매법상 이제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코인 다단계를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식 업체 등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은 명확하게 법이 좀 없다는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딱 그 단계에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돈이 아니라 코인인데 사실 이게 코인이 아까 말씀하신 세금도 내는 것도 이제 현재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법과 합법 사이에 좀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지금 아직 코인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 판매업자가 코인 재단이 만약에 사기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기 행위가 없고 사기 혐의가 없고 단순히 이런 다단계 판매 조직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느냐 어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명한 코인 다단계 회사가 어떤 게 있냐? 왜냐면 이걸 여쭤보는 게 혹시라도 이런 상황 때문에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비슷한 이름이나 아니면 또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좀 의심을 해봐라라고 그 조언해 주실 만한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 중 하나가 V글로벌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총 이제 5만 명을 상대로 2조 원대 이제 사기 어허. 편취한 사건입니다. 네네. 이제 V글로벌은 가상자산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이제 V캐시라는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입금을 하면은 그 대가로 1,800만 V캐시를 이제 발행을 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자기네 이제 코인이니까 준다는 거죠? 자기네 자체 맞습니다. 코인. 자체 아하. 발행한 코인을 지급을 하게 되고, 근데 거래소는 이제 자체 MM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조작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V캐시를 1원으로 이제 패깅 가격 형성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장년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과 마찬가지로 1V캐시가 1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치 내가 600만 원을 구매를 하면은 1,800만 V캐시를 주기 때문에 그 자체만 구매 세배가 뜨는 자체만으로 거네요. 3배의 수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단순하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5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그게 되어 있을 것 같고
뭐 한 달이 거치면 또는 그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조를 모일 정도의 사람들이 하면 그들의 아는 어떤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마치 이게 뭔가 다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제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V글로벌 사태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고 V캐시를 마치 이제 돈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테헤란로 강남대로 일대에서 조금 활동이 사무실, 뭐 호텔, 네. 뭐 관광버스, 유튜브 영상 등에서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중장년층 이제 코인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코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신 이제 중장년층 분들을 타겟을 했고 이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V글로벌은 이제 그때 당시에 특근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 시행을 대비해서 회원을 모으는 단계다. 그리고 사업성을 알아본 재벌가 주주들이 이미 수천억 이제 이미 투자를 해서 빨리 지금 초기 단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은행에 원금 전액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속인 거죠. 그리고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유명 통신사들과 같은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어허. 허위 과장 광고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다단계 코인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뭐 노하우나 좀 이런 거 의심을 해서 해야 된다. 또는 이건 되게 좀 위험하다. 그런 느낌 받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되냐면 주변 지인들, 지인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통 회사에서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지인, 주변의 지인, 가족이라든지 먼 친척 아니면은 같은 지역에 있는 이제 지인들을 소개를 통해 가지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지금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몇 배 이상을 벌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지금 투자하면은 바로 일주일 뒤에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지인을 통해서 코인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중장년층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 어떤 지역 설명회에 가서 추천을 받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질문.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제가 피해를 봤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차피든 소송을 하든 뭐 다시 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네네. 나한테 코인을 소개한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허. 그리고 그 사람과의 카톡 내용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본을 네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코인의 재단이 있으면 그 회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좀 수집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 회사의 대표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도 하나 달라고 하고 하면서 조금 사전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진 대표님 통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알아봤고 특히 그 다단계 코인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끝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